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걸 숨긴 채 곁에 있었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재혼 2년 후 병원에서 밝혀진 한 남자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형광등 불빛,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신음소리. 지아는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 자신이 때로 무섭기도 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니까. 태석이 의식을 잃은 지 닷새가 지났다. 의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지아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병원에 왔다. 반찬가게 문을 열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이 복도를 걸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발이 그리로 향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왜 자꾸만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걸까? 지아는 그 사진을 가방 안에 고이 접어넣고 다녔다. 아직 태석에게 내밀지 못한 그 사진.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아의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이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태석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담당 간호사가 지아에게 전화를 했고 지아는 가게 문을 반쯤 닫다가 그대로 뛰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숨이 찬 채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태석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하고 초췌했지만 눈은 떠 있었다. 지아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지아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접혀있던 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쳐 태석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그저 그가 그 사진을 보는 것이었다. 태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긴 침묵이었다. 병실 밖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태석은 그저 사진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지아는 그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그는 늘 조용하고 담담했다. 울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태석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오랫동안 쌓인 것이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무게였다. 도망쳤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처음에는 천천히 더듬더듬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25살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에 대해,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지만 그 무너짐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가난했어. 두려웠고 아픈 아이를 볼 돈도 힘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변명인 거 알아.
그냥 무서웠던 거야. 선영과는 짧은 인연이었다고 했다. 젊고 무책임했던 시절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말았다.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는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 평생을 혼자 살았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다 지아를 만났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아무런 대단함도 없이 시작된 인연이었다. 지아의 웃음이, 지아의 성실함이, 지아의 따뜻함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무언가를 조금씩 열었다.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었다. 당신만은 잃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지아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숨겼다는 것,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녀가 선영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했다는 것. 하지만 그 분노의 바닥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슬픔이었다. 태석의 슬픔이 지아에게도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혼자 안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가 그 사진 한 장 앞에서 무너지는 남자의 모습이 지아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지아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다. 그 며칠이 지아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 그녀는 쉼없이 생각했다. 태석을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란 무엇인가? 선영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태석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가? 선영은 태석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딸이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것을 지아는 알고 있었다. 21살의 소녀는 병실에서도 창 밖을 자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원할까? 아니면 아버지 없이 살아온 시간을 원할까? 지아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추었다. 결국 그녀를 결심하게 만든 것은 작은 기억이었다. 선영이 한 번은 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었다. 원망해도 괜찮아. 내가 원망하면 엄마가 다 받아줄게. 그 말을 들은 딸은 고개를 저었다. 원망 안 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말이 지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생각을 하게 됐다. 용서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닐까?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안고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아는 결정을 내렸다. 뜻밖의 결정이었다. 스스로도 놀랐다. 당신의 죄를 없앨 순 없어요.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될 기회는 있잖아요. 태석은 한참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감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자격을 따지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지아는 그렇게 말하고 휠체어를 가지러 간호사실로 향했다.
병실까지 가는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다. 지아는 휠체어를 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석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 긴 복도를 나란히 그러나 각자의 무게를 안고 걸었다. 선영의 병실 앞에서 지아는 잠시 멈추었다. 노크를 했다. 안에서 선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지아는 대답했다. 저예요. 지아. 그리고 한 분 더 모시고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가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침대 위에는 딸이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다. 딸의 이름은 은하였다. 21살.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손목,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 눈이 휠체어에 앉은 태석을 보았다. 태석도 은하를 보았다. 20년 만이었다. 태석이 떠났을 때 은하는 갓 돌이 지난 아이였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리 없었다. 하지만 은하는 사진으로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선영이 태석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원망이었는지 미련이었는지 지아는 알 수 없었다. 은하는 한참 태석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태석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 위에서 떨렸다. 그리고 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왔어요? 5글자. 그 말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유년 시절, 이유를 몰랐던 시간, 알게 된 뒤 혼자 삼켜야 했던 감정, 아파서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내려왔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깁스를 한 팔로 바닥을 짚으며 그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말이 없었다. 말로는 부족했다. 아니, 말은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선영은 창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아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아주었다. 그날 이후 태석은 매일 은하의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은하는 말이 많지 않았고 태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은 그저 나란히 창밖을 보거나 태석이 가져온 과일을 함께 먹거나 은하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소리 없이 함께 시청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였다. 선영은 처음에는 냉랭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20년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병을 홀로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태석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해서 그 세월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하가 태석 곁에서 조금씩 웃기 시작했을 때 선영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딸의 웃음이면 충분했다. 지아는 그 시간 동안 가게를 지켰다. 오전에 장을 보고 오후에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가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생겼다. 퇴원 후 태석은 조금씩 가게 일을 다시 거들었다. 처음에는 앉아서 채소를 다듬는 일만 했다. 그것만으로도 지아는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같은 다정함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신뢰가 생겨났다. 비밀 없이 서로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단단한 무언가일지도 몰랐다. 몇 달이 지났다. 은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도 조심스러워했다. 아직 단언하기는 이릅니다만. 하지만 수치는 분명했다. 조금씩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선영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병실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고 나중에 지아에게 말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아는 그 단어가 맞는다고 생각했다. 의학적인 기적만이 아니었다. 태석이 돌아온 것, 은하가 받아들인 것, 선영이 허락한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문을 연 것. 그 모든 작은 결단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지아는 병원 복도 창가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창밖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이제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였다. 지아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기쁨 때문이었을까? 안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들 때문이었을까?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지아가 알고 있었다. 태석이 한 일은 지워지지 않는다. 선영이 겪은 세월도, 은하가 자라며 품어온 결핍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용서는 그 상처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었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였다. 그날 이후 태석은 매주 은하를 만났다. 은하가 퇴원한 뒤에도 그 만남은 이어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두 번, 그러다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날은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태석과 선영과 은하. 어색했지만 어색한 대로 의미가 있었다. 지아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태석이 돌아와 오늘 은하가 밥을 많이 먹었어라고 말할 때 지아는 그 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돌아갔다. 아침마다 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왔고 새 손님들이 왔고 계절이 바뀌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지아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는 알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지아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실은 때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태석이 옆에서 채소 상자를 들며 들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의 침묵과는 달랐다.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없는 투명한 침묵이었다. 가게 불을 껐다. 문을 잠갔다. 나란히 걸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인생에도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면
구독 후 함께 나눠주세요.